6월에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합법과 전문 정리할 겁니다. 자, 먼저 앞에 부분에 보니까 강의 일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니까 연극이나 콘서트장 같은 공연을 좋아하시나요? 질문을 하나 던졌고요. 자, 특히 아이돌 가수들의 공연을 즐겨보는 편인데, 이 공연을 다채롭게 만드는 다양한 요소들, 그 중에서도, 자, 이 발표 주제는 뭐야? 강의 주제는? 자, 관객과 공연자의 그 소통 무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형태에 따라서 이 무대를, 자, 원형 무대, 그 다음에 시니어 무대, 그 다음 돌출 무대, 이렇게 세 개로 좀 나눠놨네요.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 이제 사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청중의 대답을 들으면서, 자, 여기 있는 이 오페라 축제인 아레나부터 이게 설명을 했는데, 자, 바로 여기에 사용된 게 바로 이 원형 무대랍니다. 자, 그래서, 자, 원형 무대는 중앙에 원형 또는 사각형의 무대가 있고, 그 둘레를 객석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되면 사방에서 관객과 공연자가 직접 접촉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큰 공연장에서 이렇게도 관객과 공연자의 거리가 매우 가깝게 느껴지게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 관객과 공연자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거나 또는 관객의 참여를 유도할 때, 자, 이런 이상적인 형태가 바로 원형 무대입니다. 자, 근데 제약이 좀 있네요. 자, 공연자가 등장할 때나 퇴장할 때 관객에게 노출이 될 뿐만 아니라 조명을 숨기거나 다양한 무대 장치를 사용하는 데는 좀 한계점이 있다는 단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그리고 아래 부분에서는 지금 프로 시니어 무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객석과 무대를 갈라놓는 뚫린 벽을 의미한대요. 자, 그래서 실제는 뭔가 차단되는 벽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 우리가 가상적인 어떤 벽처럼 구분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무대는 엑자이틀에 해당하는 프로시니엄 아치가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고 있고 무대 양쪽에서 창고 역할을 하는 윙과 또 뭐가 있대요? 앞부분인 에이프런이 있고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는 지금 그 바닥에 자, 오케스트라 피트 요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이 프로시니엄 무대의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객석에서는 프로시니엄 아치를 통해서 무대의 정면으로만 공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관객이 공연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연출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된 이 다양한 무대 장치, 이걸 활용해서 장면을 좀 더 화려하게 연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제한점, 바로 한계점이 있네요. 자, 원형 무대와 달리 이 관객과 공연자의 소통이 좀 제한적이라는 단점은 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 단점을 보완한 게 프로 시니어 무대의 단점을 보완한 게 바로 이 돌출 무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사진을 하나 보여줬고요. 자, 이 반도 모양의 객석을 향해서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대요, 무대가. 자, 이거 어떤 것은 객석이 3면 또는 뭘로 되어 있어? 여기 있는 반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우리가 무슨 패션쇼나 이런 데서 좀 자주 볼 수 있는 무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효과가 있냐. 자, 이런 돌출 무대는 프로 시니어 무대에 비해 관객과 그 다음에 공연자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강한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공연 후에도 그 느낌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네요. 자, 하지만 여기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이 무대 장치를 활용해서 장면을 지금 전환하는 등 화려한 연출을 시도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을 지금 설명해 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1번의 강의자의 말하기 전략이 적절치 않은 것 그랬는데, 자, 여기 출처를 밝히는 부분은 여기 없었죠? 자, 이게 좀 오답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에서는 이 한국 탈판. 자, 이것은 객석과 무대를 갈라놓는 뚫린 벽이 없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개방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노는 자인 공연자와 자, 보는 자인 관객의 호흡을 이루는 한국적 무대라고 했으니까 관객과 그 다음에 공연자가 쉽게 서로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무대 형태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결국 어떻게 찾으면 돼요? 1번이죠? 원형의 무대가 되겠죠. 자, 여기. 자, 나머지 2번, 3번, 5번은 돌출 무대고요. 자, 4번이 바로 프로 시니어 무대가 되겠습니다. 답 1번.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자, 이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이 적절한 거니까 자, 지난번에 우리가 학생회 할 때 지금 이 프로 시니어 무대였다 이런 걸 알게 됐고요. 자, 그래서 좀 더 어떻게
공연자와 가까이 소통할 수 없어서 아쉬웠대요. 자, 그래서 공연자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이 돌출 무대, 자, 이걸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강의 내용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것을 구체적 상황에 지금 적용하는, 자, 이런 읽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듣기.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4번, 7번에 갑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한 어떤 라디오 대담인 것 같은데요. 자, 보니까 지금 진행자가 폐사한 거북이의 코에서 플라스틱 빨대가 지금 발견된 소식이 충격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과 함께 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해양 환경 오염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니까 그 고래상어 뱃속이나, 자, 여기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좀 나왔다고 했고요. 자, 전 세계 바다에 1억 6천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떠다니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해서 매년 한 800만 톤 이상이 계속 새롭게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나 봐요. 해양으로.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자,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육지나 강에 이렇게 버려졌던, 자, 이 쓰레기들이 바람이나 그 다음에 물살에 쓸려가지고 이 바다로 흘러들은, 자, 이런 쓰레기가 좀 많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나, 자, 태풍 등으로 인해 가지고요. 자, 그만큼 이제 쓰레기가 점점 바다에 쌓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자, 그 안에 있는 쓰레기들 중에는 우리 도로변에 있던 여러 가지 쓰레기부터 해서 이 바다로 많이 유입된다고 하면서, 자, 해양 오염이 지금 심각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질문을 던졌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자, 지금 인근에 있는 해역의 그 굴이나 담치, 게, 자, 이런 어패류 등에도 상당히 많이 뭐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답니다. 이거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생태계가 많이 좀 오염이 됐네요. 지금 해양 생태계가. 자,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는 지금 진행자가 어패류 체내에 플라스틱이 쌓이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다시 한번 되묻고 있죠? 확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5번. 자, 그랬더니 지금 이것 때문에 저기 해양 생물들이 이 플랑크톤을 비롯한 해양 생물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어떤 게 물고기들이 잡아먹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이것을 사람들이 잡아서 일체에도 쌓일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렇게 되면 자, 유해 물질이 결국 먹이 사슬 과정에서 계속 농축, 점점 그 양이 농도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진행자, 자, 이것도 국제적인 어떤 가치, 우리나라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함께 고민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현재 이런 런던 협약 및 의정서가 지금 채택이 됐나 봐요. 자, 이걸 통해서 해양 투기 폐기물 평가 지침을 검토하고 연구 활동을 공유하는 한편, 그 다음에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한 기술 협력 및 지원 사항을 논의하고 있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정책도 도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보시면 또 한 가지. 자, 진행자가, 자, 일상생활에 우리가 그럼 이런 걸 해양 오염을 개선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자, 무엇보다 일단 플라스틱, 이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게 가장 관건이 되겠죠? 육지나 여기서 줄여야지 이게 뭐 바다로 떠내려가는 건 양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자, 사용했던 플라스틱은 재활용될 수 있도록 부착물을 제거하고 세척해갖고 배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자, 남자는, 자, 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그 플라스틱 쓰레기량이 지금 1억 6천만 톤이라는 이상 들었다, 이 말을 듣고는, 자, 자기 생활을 돌아봤나 봐요. 자, 패스트푸드점에서, 자, 그 다음에 편의점에서, 자, 그리고 자기가 만든 여러 가지 어떤 일회용 도시락이나 자기가 하루에 배출하는 플라스틱 양만 해도 엄청나게 좀 많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매년 세계에서 바다로 배출하는 이 플라스틱 쓰레기 양은 대략 800만 톤 정도가 되는 거고요. 상당히 좀 많은 양이죠. 자, 그리고, 자, 이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계속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것들, 치약이나 그 다음에 세정제, 자, 이런 안에도 지금 뭐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을 세탁할 때 여기 들어가 있는, 자, 이런 안에도 그렇고 이 방수류를 통해서라도 계속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바다로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양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네요. 먼저 여기 다회용 식기 사용하는 거, 개인 컵을 휴대하는 것.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플라스틱 포장 상품 이용할 때는 알루미늄 뚜껑 부분을 제거한 뒤에 세척해서 버리는 것. 자, 여기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4번 틀린 친구가 있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지금 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걸 찾으래요. 자, 여기 해양 오염 개선으로 인한 어떤 국제 협약, 런던 협정이나 이걸 내렸다는 이야기 있지만 그것이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었죠. 자, 여기 성과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여기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에서는 지금 진행자가 지금 물음의 형식으로 여기에서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있죠. 자, 그래서 5번이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서는 자, 나를 작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작문 계획을 세웠어요. 자, 그러면 여기 1번부터 5번 중에서 남은 단에 나의 내용이 없는 거 찾으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니? 자, 그러면 다른 소재 재활용률보다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이 낮음을 여기서 지적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플라스틱의 문제점은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해양의 오염이 많이 됐다는 얘기는 하지만 다른 소재가 이 재활용률이 얼마나 지금 낮은지, 이 플라스틱의 이 다른 소재가 얼마나 낮은지 여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지금. 그냥 플라스틱 문제 이것 때문에 많은 어떤 환경, 해양의 오염이나 이런 게 있다는 얘기겠고 우리가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자는 얘기는 나와 있지만 다른 소재와 재활용률의 어떤 차이점 이거 비교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답 5번. 자, 그 다음에 7번 틀린 친구가 있는데 7번은 조건문 문제야. 자, 독자에게 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조건문 몇 개? 2개 보이네요. 하나는 상황의 심각성을 한번 더 언급해 줘야 되겠고요. 마지막 부분에. 자, 두 번째, 앞서 제안했던 실천이 갖는 의의. 이걸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고 어떤 의의를 갖는지, 의미가 있는지, 이거를 거기다 써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자, 이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남해 연안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자, 이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있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모인다면 자, 해양 환경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줄어들 겁니다. 이런 의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윗부분이 지금 뭐가 되는 거고 자, 이게 1번 조건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문장이 바로 두 번째 조건문에 해당되는 사례가 되겠네요. 2번. 자, 마지막 8번, 10번 지문인데, 자, 여기서 작문과제가 뭐냐면 사회 문제 중에서 하나를 지금 선택을 선정한 다음에 이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글쓰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글의 목적은 우리가 지금 항생제를 지금 오남용을 하고 있나 봐요. 자, 이걸 예방하기 위한 설득적 글쓰기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항생제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자.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나에서는요. 자, 항생제는 뭐냐? 항생제란 자, 우리가 지금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세균을 죽이거나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 자, 그래서 이것이 질병을 빠르게 치료하는 데 도움도 되지만 생명 연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약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1928년에 이 페니실린이 발견이 되고 나서 개발이 되고 나서 자, 우리 인간의 수명이 40세에서 71.4세로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이거 획기적인 거죠? 이건 한 사람의 나이가 아니라 수명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평균 수명이 30세 이상이라는 게 나왔어요. 더 올라갔단 말이죠. 자, 그만큼 이 페니실린, 이 항생제의 어떤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남용, 오용이라는 건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거고요. 남용이라는 걸 너무 이건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함부로 사용하는 걸 남용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자, 내성이 점점 강해지게 되고, 우리가 어느 시대로 돌아갈 수 있대요? 페니실린이 개발되기 이전의 시대, 암흑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외려 약을 안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약을 너무 많이 쓰거나 잘못 사용함으로써 결국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항균 내성에 대한 이 고찰이란 보고서에 보면 매년 지금 70만 명 이상이 이
이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고 있고요. 자, 2050년이 된다면 3초마다 한 명꼴로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사망.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이 정도가 항생제 내성균으로 죽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엄청 심각한 거죠. 3초마다 한 명꼴이면.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이 약 같은 거 먹을 때 너무 과도하게 저기 하지 말고, 또는 너무 잘못 쓰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많이 먹는 것도 문제고. 자, 내성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네요. 우리 몸속에 내성을 지닌 이런 슈퍼박테리아로 생기면, 자, 질병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약이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내성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항생제를 매일 복용하는 사람은 1000명 중에 31.7명. 이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답니다. 다른 나라는 한 23.7명 정도의 평균인데 우리나라가 31.7명이니까 10명 가까이가 더 많은 거네요. 또 특히 우리는 평소 가벼운 감기에도 항생제 처방을 받나 봐요. 자, 하지만 이 항생제는 세균을 죽일 수 있을 뿐이지 바이러스 자체를 죽이는 건 아니래요, 지금. 항생제가. 자, 결국 감기 걸렸다고 이걸 항생제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니란 얘기죠. 아예 바이러스가 죽는 건 아니란 얘기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콧물이나 가래 같은 경우, 자, 이 정도 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데, 면역력이 있단 말이야, 그 정도. 근데 이거를 지금 약국에 가서 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이 약을 조제를 해서 먹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자꾸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또 문제는 이 항생제를 이렇게 오남용하게 되면 점점 항생제가 필요한 질병에 걸렸을 때 내성으로 인해서 치료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자, 항생제를 무조건 기피하는 것도 또한 잘못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지금 먹다가 이 항생제를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 세균이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 자체가 내성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항생제 오남용 자체가 내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적인 항생제 사용은 자제를 하되, 자, 항생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반드시 제시된 방법과 기간을 준수하는 것. 자, 이것이 올바른 항생제 사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8번의 답은 이 중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거니까 아까 이 학법이나 작문 문제가 유사한 문제네요. 자, 5번에 보시면 여기서 개인적 차원의 어떤 실천 방안은 제시가 됐지만 사회적 차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이 되어버렸어요. 답 5번. 자, 9번 문제에서 결국 신문의 표제니까 제목과 그 다음에 소제목을 지금 결정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결국 표제는 전체 내용을 다 어떻게 포괄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 그쵸? 자, 그렇다면, 자, 항생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양날의 검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면을 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양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다 갖고 있는 항생제. 그래서, 자, 어떤 오남용을 하지 말고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내성을 예방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다음 1번. 자, 마지막 10번 문제에서는요. 자, 나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추가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자, 먼저 기억 다시 1번에 봤더니, 자, 지금 열이 날 때 집에 보관했던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자,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 처방된 항생제를 이미 중단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항생제가 지금 감기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죠? 자, 여기 있는 이 두 개는 잘못된 인식이 될 겁니다. 자, 기억 다시 2번에서는 지금 열과 기침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자, 누가? 의사가 여기서 이것을 항생제를 처방해 줬는데, 감염의 원인인지 세균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걸 줬대요. 그리고 항생제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처방한 적이 있답니다. 자, 결국 의사들조차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너무 많이 지금 처방을 해주는 거죠. 필요 없는데도. 그러니까 오용을 한 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 원인이 될 수 있겠네요.
자, 1하실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생제를 처방한 이유는 뭐냐? 자, 첫 번째 제일 큰 이유는 환자 상태가 악화될 것이 걱정되어서 그랬고, 자, 환자가 또 요구하는 경우도 있대요. 이런 경우에 항생제 처방을 해줬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외려 지금 의사가 지금 설득을 한 게 아니라 환자의 그 의도대로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요구대로 처방을 해주고 말았대요, 지금. 자, 이러다 보니까 점점 내성이 생기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보고서입니다, 니은. 항생제 사용 및 내성에 관한 교육이 항생제에 대한 인식 개선에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자, 결국, 교육을 통해서 항생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자, 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읒 부분에서 전문가 인터뷰 내용인데요. 자, 우리나라 국민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을 봤더니 67.7%. 야, 이거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어떻게 하겠대요? 이제 항생제 오남용 방지, 또 철저한 그 감염 관리.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항생제 개발 및 백신의 보급 등이 이걸 통해서 이걸 조금 우리가 어떤 내성을 조금 어떻게 하는 거야?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중에서 지금 적절치 않은 걸 찾는 건가요? 자, 이 5번에 기억-2와 디귿을 활용해서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자, 정부의 어떤 지원 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기억의 2번. 자, 이거는 지금 의사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의사가 지금 처방을 안 해줘도 될 거를 지금 처방해주는 문제점은 있지만, 이걸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건 생략시켜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답은 몇 번이래요? 그래서 5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화법 작문